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서먹거리고 관계가 좀 서운치 않고 좀 관계가 멀으면은 눈치 봐야 되고 말을 못 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뜻에 따라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뭐 어느 데에서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 내가 이 당을 맡아서 비대위를 해보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수직이 수평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의 공약을 행동으로 실천해주면 저는 한 170석 정도도 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압승이 되는 건데. 저는 그것만 네. 두 가지만 하다하다 국힘당 내에서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170석을 차지할 거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개꿈도 이런 개꿈이 있을까요? 대체 이들의 이 공상 과학소설과 같은 헛소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꿈도 야무집니다. 진짜 이 한심한 무리들은 검사에게 당을 접수당한 것도 모자라 그 검사가 국힘당 구원의 메시아이자 난세의 영웅 이수신이라 착각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게 바로 집단 최면이자 가스라이팅인 거죠.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플랜 B가 가동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170석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망상에서 이제 깨어나자마자 급격히 반대쪽으로 쏠려서 이번 총선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가족들과 그다음에 그의 식구들, 검찰 식구들이 이 총선 패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전력을 보존할 것인지만 집중해서 놓고 보는, 즉 국민의힘은 이미 떠난 거예요. 이 비대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총선용 비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식구들의 전력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기소를 당하지 않는, 즉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람들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뛰는 비대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을 앞두고 당내에서 한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희망 가득한 기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으로부터 총선 전망과 관련해 170석 정도 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걸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신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꿈보다 해몽이 더 낫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직도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폭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죠. 부정평가율은 절반으로 꺾인다? 그건 좀처럼 기대하기가 힘들죠. 물론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의 대통령과는 어떤 결이 다른 그런 구성과 인물로 채워지면 조금 의석수를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게 2012년 총선 때는 거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사실상의 권력 교체로 비춰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 대선 때까지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남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권력 교체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면서 만약 한 130석이나 140석 정도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완전 이순신이에요. 그것도 선방을 한 거다. 이순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170석은 글쎄요. 뭐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오기 힘든 의석이. 국힘당 사선 중진 홍문표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당정 간 소통을 잘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행동으로 실천해주면 저는 한 170석 정도 건질 수 있다고 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홍 의원은 지난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가 여권 쇄신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데 대해 이게 수평이냐 수직이냐가 가장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고 당내에서도 그렇다며 한 후보자는 당에 와보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는데요. 홍 의원은 그런 한 후보자의 지혜, 용기, 결단만 있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그분을 추대할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로 당에 정식으로 오시면 첫 번째 할 일이 특검보다는 당이 쪼개진다든지 당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봉합하고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저는 급한 일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현 상황을 라이브하게 보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오판을 넘어선 패착인 거죠.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한 줄평. 저는 뭐 국민의힘은 없어졌고 검사의 힘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검사의 힘이 등장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구한 어쨌든 영남 엘리트들의 보수 정당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자리를 검사들이 대신하는 정당이 탄생한 거죠. 이날 국힘당 원내대책 회의에 앞서 한 후보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데 비판적 의견을 밝혔던 이용호 의원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럴 줄 알았으면 비대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다른 소리를 눈치 없이 안 하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지혁 원내대표는 이에 이 의원님 후회 안 하셔도 될 것이다라며 제가 반대 의견 가진 분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다 녹여서 결론 내린 것이니 의견 주신 분들 모두를 우리 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동훈이 국힘당을 살리러 온 메시아라고 말이죠. 지금의 상황을 난세로 표현하며 그를 충무공 이수신으로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이런 패착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진심 궁금해집니다. 170석이랍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조건부로 총선 이후에 수사할 경우 법상 행동따로 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컸어?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정대로 28일 특검법 처리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오늘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면 더 좋은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마지막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